예.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그죠? 첫 번째 동영상 제가 먼저 올려드렸고, 두 번째 동영상이니까, 연계 동영상이니까, 이전 동영상 먼저 들으시고, 또 이 동영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이전 동영상에서 그 이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예, 우리가 이 걸어 다니잖아요.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오른발, 왼발 이렇게 짚으면 할 때, 이 짚어보면, 이 다리에 전달되는 힘이 있어요. 다리에서 느껴지는 힘. 근데 오른쪽 다리가 더 힘있게 느껴진다 이러면, 이거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 차이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래도 오른쪽 다리가 더 힘이 들어간다고 하면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약간 경계를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의식적으로 왼발에 힘을 좀 더 주려고 하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왼발이 좀 약하다 그러면 5g 정도 왼쪽 발목에다가 중량을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게 옳은 판단이에요. 올려도 그래도 조금 더 부족하다 그러면 5g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왼발에 아까 30g, 원래 15g 찼다가 조금씩 올리다가 30g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큰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최근에 이제 다리 중량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그간에 약간 이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대장에서 소장으로 왔다가, 소장에 왔던 피가 오른쪽 다리하고 먼저 소통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 중량을 걸어서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의 흐름이. 피가 곧 힘이거든요. 걸어 다닐 때 왼쪽 다리에,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충분한 중량을 걸면, 왼쪽 다리가 안정감이 느껴져요. 오른쪽 다리하고 대등하게 느껴지는 지점까지 중량을 올려가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왼쪽 다리가 더 세다라고 자꾸 느껴지고 이러면 5g씩 빼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앞꿈치, 뒤꿈치 그 치우쳐 있는 방향성을 안쪽, 바깥쪽 이렇게 와샤나 이런 게 치우쳐 있는 방향성을 고려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상체와 오른쪽 하체, 오른쪽 다리 쪽 이쪽이 셀 거라는 것을 미리 기본 값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이 세니까 방심하다가 이쪽이 자꾸 이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왼쪽이 너무 세지면 풀어주려고 일부러 오른쪽 다리나 이렇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다리가 이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온 거, 여기서부터 이제 순방향이 정해지는데, 대장에서 소장으로 오는 거는 보충, 그죠? 보충. 누워서 하는 거, 그겁니다. 그죠? 여기서 넘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갔다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오른쪽 다리도 풀어지고 왼쪽 다리도 풀어지면서 이제 오른쪽 상체로 올라오는 거예요. 꼬여있던 게 다리, 무릎이나 발목이나 발가락이나 이렇게 막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뭐 혈관이 뒤틀려 있다, 막 좁아져 있다, 꼬여 있다, 막 이렇게 볼 수가, 꼬여 있다고 막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아니고, 하여튼 혈액이 순환이 안 될 만한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개선을 해주니까 이제 부드럽게 이동을 하면서 가야 될 곳에 가는데 보니까 오른쪽 상체가 커져 있더라. 얘가, 예? 이쪽으로 올라오더라. 이거요. 올라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다시 전체적으로 복기를 해보면, 오른팔을 많이 썼다고 뭐 병에 걸리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왠가 하면, 뭐, 진짜, 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뭐, 건강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완전히 뭐 오른손으로 뭐 목수일도 하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건강해 보이시더라고. 근데 막, 그 속 사정은 모르죠. 건강해 보여도 어느 순간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정은 모르죠. 보이게 그렇게 보이더라. 일단은,
자, 오른팔을 계속 쓰는데 문제는 이게 하체 쪽이나 옆구리 쪽, 다리 쪽 이런 쪽에 문제가 플러스 1, 플러스 2, 예? 오른쪽 상체, 오른쪽을 팔을 많이 쓰고 있는 기본값에서 다리나 무릎이나 발목이나 골반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오른손을 많이 썼던 그게 기폭제가 된다 그럴까? 안 그래도 여기 있으면 상체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오른쪽을 많이 써도 그냥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밑에서 문제가 생겨 버리니까 오른쪽에 왔던 피가 이 밑에서 문제가 생겨 있으니까 이게 밑에 문제 생긴 부분을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으로 피가 자꾸 가야 돼요. 그 오른쪽에 많이 있던 피가 자꾸 밑으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꾸 정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뭐 젊은 친구들 게임하고 뭐 연세 많으신 분들 군대 가봐겠지만은 전투가 일어나면 져서 뭐 어떤 전투가 일어나서 전멸했다. 그럼 후속 부대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뭐 싸움이 되지. 전쟁이 어떻게 되죠? 이기느냐 지느냐가 되죠. 그 못 보내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자꾸 피가 몰려요. 왜냐하면 그쪽 염증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 염증 수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새로운 피, 새로운 헤모글로빈이 계속 가서 백혈구도 가서 보내고 자꾸 싸우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몸이 뒤틀려 있는 거야. 뒤틀려 있으니까 이게 염증 해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혈관이 좁아져 가고 물리적인 현상이 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단순하게 좀 과하게 써서 뭐 목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거는 약으로 처리하면 그냥 깔끔하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체가 틀어졌다 이거는 신체가 틀어진 거는 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골반이 틀어졌는 걸 어떻게 약으로 해결합니까? 뭐 산삼 먹으면 해결됩니까? 그거는 좀 지혜가 없으신 경우야. 그죠? 신체가 틀어진 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틀어진 거는 운동으로 개선을 해주고 어떤 대처법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죠.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거기다가 부목을 갖다 대야 되는 거지. 부러진 다리에 약을 먹으면 다리가 붙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방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정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문제는 이제 오른손을 많이 썼던 사람 오른쪽 상체가 센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문제가 없으면 오른손을 썼다 하더라도 쉬는 동안에 썼는 만큼 다시 왼쪽 팔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밑쪽에도 문제가 한 개나 혹은 두 개 혹은 세게 자꾸 생겨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나가서 뭐 일을 해야 되고 또 자세를 삐딱하게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한 개가 있다가 두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기고 이러면 이게 자꾸 플러스가 돼 가면 점점 여기서 피가 붙들리기 시작해요. 밑에서. 밑에가 붙들리기 시작하니까 위로 올라오는 피도 가뜩이나 없어요. 가뜩이나 없는데 오른쪽은 또 그나마 있는 거야. 왼쪽에 비해서. 그 나중에 뭐 머리도 이제 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서 피가 계속 붙들려 있으니까 뭐 이 상체도 못 채워주는데 머리에까지 올라갈 피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는 거예요. 머리가 비니까 점점 얼굴은 찌그러들고 뇌는 쪼그라들고 팔은 가늘어지고 갈비뼈는 튀어나오고 쇄골 튀어나오고 뭐 근육 다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상체 근육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면 기본적으로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를 찾아서 올라오게 돼 있으면 붙들려 있던 게 풀린다는 거죠. 밑에서 떠밀어 올리는 게 아니고 붙들려 있는 게 풀리니까 흘러가는데 그 붙들려 있는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 필요한 부분으로 또 찾아가는 게 찾아가다 보니까 일단 오른쪽 상체 쪽으로 먼저 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제가 설명을 못해서 자꾸 왔다 갔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오죽 중요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부분, 하체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해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옆구리도 잡아왔고, 앞꿈치, 뒤꿈치, 혹은 안쪽, 바깥쪽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세밀하게 건드려야 될 시점이 된 것도 같아요. 제가 요번에 오른발 안쪽, 그리고 일부러 허벅지 이래 안쪽을 이렇게 좀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팔로. 이렇게. 또 팔을 이렇게 기대놓고 생각 좋다고 느끼더라고요. 편안하다고.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 각각이 처한 상황이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원리는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원리로 망가졌을 거라고 내가 단언하면서 얘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저를 살펴보더라도, 혹은 저희 아내, 혹은 저희 딸아이, 혹은 저희 장모님을 살펴보더라도 문제가 생겨 있는 부분, 그 원리는 똑같이 들어가더라고. 제가 봐도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나타나 있는 영역 부분들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다리 한쪽에서만 나타나 있는 문제도 제각각이에요. 왼쪽 다리 한쪽에서만 나타나 있는 문제, 오른쪽 다리에 나타나 있는 문제. 또 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된다.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은 이제 접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도 보시고, 또 그것도 싫으시면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시고 찾아내야죠. 저희 아내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리는 요 무릎 뒤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모래주머니에 끼워 놓으니까 좋고, 물병은 또 종아리 안쪽으로 이렇게 기대 놓으니까 좋고, 그것도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한 30분, 1시간 있으면 또 뭔가 불편해져. 그럼 그걸 또 왼쪽으로 누워서 왼쪽 다리 허벅지 안쪽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1kg짜리는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있으면 또 좋고, 또 그게 또 한 30분 지나면 또 안 좋아져요.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다리가 그런 식으로 망가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많이 아팠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도 7살 때부터 아팠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가 좀 저희 아내도 최소한 저보다는 더 빨리 아팠고 더 심하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상하게 굉장히 좀 꼬여있다 이런 느낌을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꼬여있다. 이게요, 또 묶여있던 게, 꼬여있던 게 딱 풀리면 피가 또 왼쪽 머리로 확 올라와서 막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하던 방법을 살짝 바꾸면 또 머리도 또 차분해지고, 또 어떤 때는 다리를 막 붙들고 늘어지다가 안 되면 또 왼쪽 팔이나 왼쪽 이렇게 어깨 쭉지 이런 데 모래주머니 중량을 또 한번 쭉 올려보면 또 희한하게 언제 그랬냐 하고 또 샥 풀려버리고. 저는 잘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표본적, 그리고 표준적인 어떤 몸을 주시는데, 망가져도 표준적으로 망가진 건지, 저도 뭐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 형편없이 망가졌죠. 근데 좀 많이 망가진 사람들 중에 약간 표준적으로 망가졌는 건지, 저는 이렇게 보면 좀 방향성 있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아파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아프지. 근데 뭐, 물론 저도 열심히 해서 예방 차원에서 했던 게 결과로 나타나서 또 명현현상이나 이런 게 덜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조금만 아파도 저는 해결하고 들어가니까 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차이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발가락 하나하나에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별개의 문제. 물론 거기서도 나타나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발가락 운동을 조금만 하세요. 하루에 최소한 암만 안 돼도 한 10분 정도는 하세요. 10분 정도는. 뭐 1분씩 10번을 하든가 2분씩 5번을 하든가. 그 정도는 해줘야 언젠가는 발가락이 좀 회복, 한 달 정도만 해줘도 좀 많이 회복이 될 겁니다. 저희 아내도 무지외반증이 굉장히 심한 케이스인데 요즘 발가락 운동을 하니까 제 아내는 이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발가락을 눌러주고 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렇게 발바닥을 지면에 대면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 생겨요. 그, 막 아주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무지외반증 심해지면 이 아픈 거는 둘째 치고 온몸 전체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버려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면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혈전이 생기면 이 밑에서 좀 막히는 건 좀 덜해요. 근데 이 뇌에서 막혀버리니까 심장 부근에서 막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내 몸이 약간 뒤틀렸다 이런 걸 좀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안 아프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안짱다리가 뭐 어때? 안짱다리 고쳐야 돼요. 지금 안짱다리 오래 못 걷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 억지로 걸을 수는 있어요. 억지로 걸을 수는 있는데 그 개선하면 훨씬 더 다리가 가벼워지고 몸 전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아지는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개선할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 거죠. 안짱다리는 운동이나 이렇게 특별한 조치가 안 되면 이게 뭐 침으로 고친다, 뭐 수술로 고친다, 이건 좀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데, 부작용을 상상 못할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관심을 계속 가지면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내 본인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고쳐야 될까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 병원에 가면 고쳐주지 않을까? 한의원에 가면 고쳐주지 않을까? 뭐 좋은 약을 먹으면 고쳐지지 않을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야, 그동안 그렇게 아팠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 물론 뭐 저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건지 뭐 저도 생각을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40살 때까지는 제 몸에 대해서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한 40, 36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알기 시작했는데 수술 받고 아니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 40살 40살 가까이 돼서 알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성은 세워지더라고요. '이거는 뭐 약으로 하는 건 아니다.' 어? 약도 필요할 때는 먹죠. 저도 뭐 약 필요할 때 염증 수치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어떤 상처가 잘 안 나으면 소염제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병원에 뭐 가서 항생제 지어서 먹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자주 가지는 않는 것 같고 자 일단은 고까지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제가 원래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동영상을 본격적으로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동영상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찍어야 되면 이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동영상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되게 많이 했고, 일단은 대사증후군이라는 타이틀 제목으로 들어가서 대사증후군 기본적으로 균형이 잡힐 지점까지를
1단원으로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균형 잡기로 한 2단원, 그러니까 두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한 100개씩 정도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고, 시기적으로는 거의 한 6월달, 길어도 한 7월달까지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왠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확보가 돼야 이런 동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막 인기 있는 동영상이 돼서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동영상이다, 수십만 명이 봐주고 막 이렇게 되면 동영상 한 개당 계속 수입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면 동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는데, 이 동영상은 제가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동영상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모르죠.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영상을 한 200개, 100개, 근데 대사증후군 동영상만 한 112개 정도 찍었던 것 같고, 지금 균형 잡기 동영상은 그냥 마음에 그냥 한 100개 정도면 하나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찍었는데, 이상하게 100개쯤 도달하니까 뭐가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 100개 정도는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 뒤에도 찍을 수 있으면 좋죠. 찍으라고 한다면 100개가 아니라 200개, 300개, 1000개라도 계속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분적인 부분들은, 그러니까 일단 원리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일단은 100개 정도를 목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좀 그런 과정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고, 세밀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찍어 드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순방향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얼마 전부터, 그죠? 한 일주일, 2주일 되면서, 야, 끝자락에 오고 있는 것 같다. 끝자락에 오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 각각의 나타나는 문제의 영역들이,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은 동일하지만은 또 중량을 다르게 써야 되고,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결해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또 한 가지 오늘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거예요. 오른손에 차는 모래주머니, 지금 제가 오른손에 지금 차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른쪽 다리에도 차지 않았는데, 근데 원래 이제 대사증후군 영역에서는 오른손이나 오른쪽 다리를 최소한 70g 정도 차고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대사증후군 파트에서는. 지금 균형 잡기 파트에서 제가 오른손이나 오른발 차고 있지 않는데, 근데 이게요, 오른손이나 오른발에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이게 옛날부터 제가 그게 좀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낮 동안 세트 운동을 계속 한다라는 거는, 오른손은, 물론 오른쪽에 피가 많기 때문에 왼손을 더 많이 차는 건 맞는데, 이 오른손에 너무 이렇게 오래주면 안 차고 있잖아요. 오른팔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있으면 오른쪽 폐가 처져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폐에서 팔로 피가 잘 안 나와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오른쪽 폐가 더 처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한 70 정도 차고 벗었다 찼다 벗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문제는 오른손을 70g을 차면 왼손 중량을 더 올려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오른손을 70g 차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이 70g 딱 벗으면 손가락이 아프대요, 일단. 손가락이 아프대요. 저희 아내 왼손은 좀 저보다 더 많이 차서 한 400 그 정도 차고 있는데, 오늘은 70g 딱 벗으면 손가락이 아파서 매번 차고 싶대요. 차고 싶대요. 가끔 가다가 왼팔이 되게 좀 딸린데 운동을 못 해줄 때 오른손을 착 한번 벗어보면 시원할 때가 가끔씩은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차고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저는 오른손을 언제 차느냐 하면, 낮 동안은 보세요.
오른팔 세트 운동할 때 오른팔 앞으로 뭐 3번, 4번 밀잖아요. 옆에서 3번, 4번 당기잖아요. 그리고 또 끝날 때 이렇게 막 오른팔 위로 막 흔들어주면서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운동이 되니까 오른팔에 중량을 안 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마저도 안 하면 오른팔이 약간 불편해져요. 피가 조금 부족해져요. 오른쪽 가슴에서 폐에서 피가 팔 쪽으로 안 빠져나오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요, 제가 언제 오른손을 차냐면, 밤에 잘 때, 여기, 왼손에 이게 얼마 된가, 165에 30 정도 채워져 있거든요. 195인데, 밤에 잘 때 왼손에다가 제가 500g을 더 차고 자요. 어떤 날은 250g, 주로 500g을 더 차고 자는데, 그러니까 500g 더 차야 충분히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30g을 빼서 오른손에 이렇게 차고 자요. 자는 동안에 내 오른팔 운동을 못 해주니까, 30이라도 차고 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차고 자보니까 좀 더 낫더라는 겁니다. 막 큰 차이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차고 있으니까 오른팔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30g 차고 잡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오른손에 찼던 걸 빼서 그냥 왼손에 엎어 차고 밤 동안 찼던 500g은 빼버리죠. 그 500g 또 누워서 이제 잠자리에서 누워서 아침 운동할 끝낼 때까지는 왼손에 500g 차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도 30g 차고 있어요. 아침 운동 누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꽈배기 하고 뒤통수 누르고 이마 누르고 뭐 X자 하고 자전거 타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내처럼 무조건 70이라도 차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야 돼요. 저희 아내 오른쪽 다리에는 제가 알기로는 30g인가 40g인가 그래 차고 있거든요. 뒤쪽으로. 오른손은 70g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는 차야 돼요. 저는 지금 충분히 나는 이게, 내가 아는 바대로 운동을 하고, 다리 조작 여러 정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낮에 오른팔 운동해주면 굳이 오른손을 찰 이유가 없다. 왜? 오른손을 차게 되면 왼손을 조금 더 차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또 혹은 또 가끔씩 오른손을 막 벗었다 찼다,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냥 이럴 때 그냥 오른팔 좀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주고 한 번씩 물병도 이렇게 흔들어주고 왼손에 지팡이 잡고 다니니까 왼손에 뭐 지팡이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차피 위로 흔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이렇게 매번 흔들어주면 오른팔 아픈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대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오른손의 역할이 이게 우리가 워낙 또 왼팔 운동을 낮에 많이 하니까 오른팔에 피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팔이 자꾸 불편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이게 좀 불편한 게 심해지면 혈액순환 장애도 오른손에 팔에 피가 부족하면 혈액순환 장애를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약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최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문제 없이 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찰 거냐 말 거냐. 저희 아내처럼 뭐 엄지손가락이 아프다, 뭐 어떤 손가락이 아프다. 근데 차니까 안 아프다. 그러면 차야 되는 거예요. 찼다가 한번 필요하면 한 번씩 그 제가 한 10분씩 벗었다 찼다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건 1시간당 한 10분 정도 벗었다가 나머지 50분은 또 차고 있다가 막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잘 안 벗더라고요, 제 아내는. 근데 저는 예전에 70g 찼을 때 잘 벗었어요. 잘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70g 찼다가 한 번씩 벗어보면 기분이 이상하게 시원한 거예요. 그 이제 왼쪽이 좀 딸린다는 거예요. 그게. 왼쪽이 좀 딸리니까 오른손을 벗어버리니까 왼쪽으로 피가 씩 가면서 이 70이라도 붙들려 있으면 왼쪽으로 피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해주면 가기는 가는데 어쩌다 보면 왼팔 운동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 오른손에 차고 있는 70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이 오른손에 차고 있는 70 굉장히 가벼운 중량인데 이게 무겁게 느껴진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탁 벗어보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좋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오른손에, 그러니까 오른발은, 그러니까 앞꿈치, 뒤꿈치,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지금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뒤꿈치 쪽에 채워놨습니다. 뒤로 잘 오라고. 그 필요에 따라 채울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오른발이 조금 찰 수도 있어요. 찰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까이 안 차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또 컨디션도 안 나쁘고 하니까 안 찬 거예요. 오른발이 시끄러움이라도 찰 수도 있고. 그 연구를 하면요, 뭐 앞꿈치를 좀 도와주고자 하면 저런 것도 있어요. 앞꿈치, 그 만약에 운동화를 신고 다니잖아요. 저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운동화 보면 그 신발 끈을 매잖아요. 그 맨 아래쪽에 발가락이 있는 쪽에다가 와샤를 뭐 10g짜리나 15g짜리를 거기에 탁 끼워 놓고 활동을 하면요, 훨씬 더 편하다고 느껴요. 앞꿈치가 약하신 분들. 오른발이 뒷발이신 분들, 혹은 왼발이 뒷발이신 분들은 앞쪽을 좀 강화해주면 발가락 쪽, 특히 여기 엄지발가락 쪽 방향, 마지막 끈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그거 끼워주면 한결 다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응용인데, 그런 응용들 다 설명하려면 뭐 동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겠죠. 많이 찍어야 되는데, 자,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아직은 막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한 7월 달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7월 달까지. 그 전에 뭐 이렇게 제가 좀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거의 뭐 한 8개월, 1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6월 달이죠. 거의 8개월 정도인데,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참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동영상을 한번 남겨야 되지 않겠나. 이거 못 남기면 좀 후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래, 일단은 끝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뭔가 더 중요한 걸 자꾸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 그렇습니다. 동영상 길이만 자꾸 길어지네요. 32분, 30분짜리 2개 찍었으면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순방향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몸이 망가졌는가, 왜 망가졌는가를 알면요,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왜 망가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망가졌는가를 모르면 너무 깜깜한 거예요.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근데 왜 망가졌는가를 알면 한 50%는 해결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자세로 움직이는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 동영상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 이게 뭐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거 아니죠. 돈이 조금 들 수는 있어요. 모래주머니 사고, 뭐, 지팡이 준비하고, 어? 그렇다고 해서 몇백만 원이 들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몇십만 원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하는 거니까 강한 마음 드시고 연구하시고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